북들의 독서클럽 양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글쓰기 지도 심화 과정 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주제 걱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와 소재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소재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글 쓰는 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글쓰기 대회 같은 곳에서 이 글쓰기 대회의 주제는 생일입니다. 예, 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소재가 주어진 거죠. 이 글감은 이제 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쓸 건데, 그 생일에 대한 알맹이, 그 이야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인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생일날 어머니, 아버지께,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큰, 고마움을 느꼈다. 요런 이제 주제. 또 어떤 친구는 생일에 대해서 똑같이 생일에 대한 소재를 받았다고 해도, 아, 나는 생일마다 참 쓸쓸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즐겁게 보내야겠다 등 이야기는 다 다르죠. 그래서 주제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이유 중에 주제를 어떻게 할까? 뭐에 대해서 쓸까? 일단 생일에 대해서 쓰자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 무엇을 쓸까라는 이 주제 선정에 대한 막막함이 좀 커요. 이걸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정을 해야 되는지,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법칙 위에 있는 대원칙을 하나 꼽자면, 예, 이건 어떤 글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글이든, 어떤 갈래별 글이든, 하나의 글에는 주제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읽는 이도 참 혼란스럽고 좋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하나의 주제만 들어있는 게 아주 공통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주제 그 외에 세 가지 법칙을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주제를 정할 때는 나와 가까운 것을 정해야 하지만 글이 잘 써져요. 나와 상관된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 혹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다, 아닌 소재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더라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만 글이 술술 잘 써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이라고 되어 써놨는데요. 이 작은 것이라는 걸 다르게 풀이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자,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뭐 쓰레기를 버리면 뭐 안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자, 환경 오염 중에서도 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할 거야. 쓰레기 중에서도 어떤 쓰레기? 아,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또 어디서 사용하는 페트병? 아, 우리 지금 학교에서 페트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볼까, 없애볼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쓸 거야. 이렇게 자꾸자꾸 구체적이고 작게,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들어가야지만 글이 아주 재미있고 생생한 글, 예, 진정성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는요, 제가 특별한 것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특별한 것이라는 건 내가 경험했던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들은 것에 대해서 쓰라는 것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쓰자라는 거죠.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글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어,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 라는 건 명료성이 없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을 담은 그 특별한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 2, 3,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지도해야 될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줄까? 얘들아, 주제를 정할 때에는 나와 연결된 주제일 때 쓰는 사람도 재밌고 읽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가까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우리 집, 그렇죠? 학교 생활, 그리고 내 짝꿍 가족, 또는 물건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내 가방 속 물건을 한번 뒤져보고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니면 최근에 산 것, 아니면 내가 정말 정말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뭐 손에 넣었던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주제가 아니고 직접 내가 경험하거나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구체적인 것. 범위를 좁혀야지 오히려 글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우리 크고 멋있는 이야기를 쓰려다가 좀 막히게 되죠. 그리고 끝이 흐지부지해서 끝까지 못 쓰는 경우, 끝까지 못 쓰고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아주 내가 대단한 글을 쓰겠다라기보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쓰겠다라기보다는 나만의 아주 작고 짧은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포착해서 쓸 때 더 재밌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운동회, 체육대회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는데 운동회는 즐겁다, 체육대회가 뭐 행복했다라는 아주 넓은 주제보다는 운동회에서 내가 가장 재밌었던 게 무엇이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순간이 언제지를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나 운동회에서 이번에 달리기 선수로 선발이 되어 있는데, 출발선에 그 선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진짜 진땀이 나고 너무너무 떨려서 진짜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한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구체적인 주제가 쓰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정, 행복, 사랑, 용기 이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주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이나 경험 중심으로 이제 글을 써보는 건데 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추상적인 주제를 혹은 넓은 주제를, 큰 주제를 어떻게 하면 점점 좀 좁혀질 수 있는지, 좁게 정해볼 수 있는지, 여기 좀 몇 페이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느낀 감정, 나의 생각을 담아야지만 특별한 글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연필에 대해서 우리 써보자, 혹은 뭐 문구류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소재로 나만의 감정을 넣지 않는다라면 내 글이나 내 친구 글이나 너무나 비슷하고 좀 진부한 글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어떤 물건이든지 이제 나만의 경험이 담겨져 있죠. 내 거니까. 그 물건은 나의 것이니까 나와 작던 크던 뭐 경험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 써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범한 소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5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은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소재는 크죠. 예, 글감은 크게 정할 수 있어요. 여름방학, 우리 7, 8월에 있었던 여름방학에 대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써보자. 혹은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빗소리를 듣고 써보자.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들의 연필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그 느낌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내가 떠올렸을 때, 빗소리를 떠올렸을 때 어떤 그 순간의 감정이나 오감이 발동이 됐는지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세 번째에는 감정을 또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그 나의 느낌을 부여한 것에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참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시원해 라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왜 내가 시원함을 느꼈고 왜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느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동안에 내가 시험 때문에 좀 답답했어. 그런데 이렇게 쫙쫙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왠지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어. 뭐 요렇게 좀 나만의 경험이라든가 나만의 감정을 좀 넣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어, 부분이죠. 네 번째는
좀 특별한 글쓰기인데 여기서 이제 시각을 한번 전환해 보는 거예요. 물건의 시점에서, 사물의 시점에서 좀 감정을 의인화를 시도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요 4번은 있어도 되고 좀 더 잘 쓰고 싶은 친구는 요 4번을 좀 이렇게 껴서 써도 되고요. 좀 어렵다, 저학년 같은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잠깐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연필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연필은 물건이고 사물인데 이 연필에다 사랑, 의나 생명을 불어넣어서 감정을 시도해보는 표현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한 두 줄로 인해서 색다른 풍부한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재와 감정을 연결해서 새로운 주제를 한번 도출해 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작업이라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제목과 주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저 한번 예시로 써봤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4학년 친구가 쓴 글인데, 4학년인가? 5학년 친구가 쓴 글인데요. 제가 조금 다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게 연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짧아진 너, 커진 내 마음. 그래서 처음에 그쵸 일상적인 소재를 선택했어요. 연필이라는. 그래서 얘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고 쓰는 거예요. 아, 너 원래는 길고, 이 연필은 원래 길고 늘씬했어. 근데 지금은 손에 잡기도 어려워서 아주 뭐 너무 작아서 내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뭉당 연필이 되었어. 그리고 끝에 보니까 부서진 모습도 있었네. 부서진 모습도 보이네. 연필이 갑자기 가엽게 느껴졌다. 그래서 연필에게 한번 감정을 부각하고 시각을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되게 가엽네 라고 했더니 연필이 갑자기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짧아졌지만 너의 마음은 커졌잖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연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짧아진 만큼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글도 많이 썼을 것이기 때문에 난 짧아졌지만 그 대신 너 마음은 그만큼 성장했잖아.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라는 한 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글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도출해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냥 아주 평범한 연필이었지만 이렇게 연필이 나와 함께한 연필이 원래는 길고 가늘고 예뻤는데 지금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나의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연필이지만 단단한 내 친구 같았다. 몽당 연필, 이 연필과 함께한 시간만큼 나도 자라났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뿌듯했다. 이런 특별한 나만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주제 좁히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세 가지로 나뉘어 봤어요. 자, 큰 주제를 작은 주제로 만들어야 되고 주제를 이렇게 작은 주제로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이제 큰 주제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더해보면 큰 주제가 아주 구체적인 주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주제 좁히기 방법에서 빈칸 채우는 이런 방법도 쉽게 작은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좁혀야 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써보자.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아버지도 너무 범위가 크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재밌었지?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쓸까? 그래서, 아버지와 산책했을 때, 어느 날 산책했을 때,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아버지와 산책한 그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점점 좁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좁힐 수 있는 방법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마인드맵,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가운데 놓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은 주제로 확장해서 그 중에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사다리 기법이 있는데요. 큰 주제를 쓰고 질문 사다리를 통해서 작은 주제로 좁히는 거예요. 이게 그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이 참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가족이면 누구에 대해서 쓸까? 언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쓸까? 그리고 뭐 했던 거에서 쓸까? 이렇게 육하 원칙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계속 좁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거는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비교하거나 대조하기를 통해서 주제를 좀 특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요번에 우리 여름방학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여름방학 때 즐거웠던 일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요? 뭐 그렇게 요번에 너무 짧기도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쓸 게 별로 없는데요.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추천을 해 보시면 아주 아이들이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를 두 개를 놓고 초점을 좁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여름 방학 할머니 집에 갔던 때. 그렇다면 내가 작년에는 뭐 했지? 작년 여름방학 때는 뭐 했지? 혹은 겨울방학 때는 주로 뭐 하지? 그런데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논다. 또 아니면 할머니 집이 아니고 우리 뭐 이번에 외갓집에 가야 되는데 친갓집에 갔을 때는 이런 놀이들을 좀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외갓집에서는 이러이러한 또 경험이 있다. 이렇게 비슷한 주제 두 개를 놓고 초점을 좀 좁혀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가족 여행이라는 아주 큰 주제를 주었어요. 소재를 주은 거죠. 가족 여행이라는 아주 큰 소재를 주어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족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써볼까? 올 여름방학에 가족 여행을 했어요. 어디 갔었는데요? 워터파크요. 누구? 엄마랑 나 둘만 갔어요. 뭐 했어요? 몇 년 동안 폐장되었던 집 앞에 워터파크가 있는데 재개장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파도 타기도 하고 군것질로 신나는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주제가 좁아졌죠. 이렇게 저절로 또 좁아진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도 더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쓴 글이에요, 이거는. 5학년 친구가. 이번 여름방학은 짧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긴 여행은 못 가. 어, 집 앞 워터파크 재개장했으니까 거기나 가자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러자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에이, 그게 무슨 여행이야. 친구들은 다들 해외여행 잘 다니던데 속으로 뻐루퉁 생각했다.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워터파크로 투덜투덜 하면서 간 거예요. 게다가 그게 이제 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너무 집하고 가까운 거예요. 10분도 안 걸리는. 집에서 이게 저희 딸이 쓴 건데 저희 집 앞에서 보면은 이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워터파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갔는데 갈 때 그냥 땀도 줄줄 나고 올여름 또 유난히 더워서 가기도 싫고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워터파크에 도착. 하루 종일 파도 타기 하고 워터 슬라이드 군것질 아주 실컷 했다. 그런데 집 앞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싫었다. 이게 무슨 여행이야. 너무 시시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요 앞에 걸을 힘조차도 없었는데 집 앞이라서 가까워서 정말 좋았다. 오히려 좋았다. 그리고 먼 여행이 아니라도 이렇게 재밌는 하루를 보내면 된 거지.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또 이렇게 주제를 좁혀놓으면은 재미있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저 그냥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뭐 가족의 사랑? 또 여행 중에 있었던 뭐 트러블? 이것을 이겨내는 것? 요 정도로 좀 써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좁혀나가니까, 여행이라는 게 꼭 멀리 가야지만 좋은 게 아니구나. 바로 눈 앞에 있는 워터파크를 가더라도 하루 알차게 놀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행이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 오히려 좋다. 라는 또 특별한 주제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에 시간과 장소, 사람을 붙이는 건데요. 추상적인 주제를 받았을 때 이것도 은근히 좀 쓰기가 까다롭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뭐 우정에 대해서 써보자, 용기, 자유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넣으면 주제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정, 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쓸 거야. 일단 우정이니까 친구든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니고 뭐 자매 간의 우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쓸 거야.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쓸 거야.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던 일, 그 누구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이제 주제가 아주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정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네, 언제? 점심시간에 어디서? 급식 줄을 서면서 그리고 누가 있었냐?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친구와 눈인사한 그 순간에 나는 우정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써볼 것입니다. 빈칸 채우기는요, 주제를 자연스럽게 구체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학년 친구들도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 틀을, 질문을 선생님들이 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공개 수업을 하는데, 글감은 이제 공개 수업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주었어요. 나는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제 빈칸을 주는 거죠. 이때 이 나는에서